자, 오전 시간에 이어서 판례 해석 봅니다. 12번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린 것과 그래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경찰봉 그 플라스틱 반짝반짝 하는 거 말고 옛날에 그 나무로 돼 있는 거, 박달나무로 돼 있는 거, 그걸로 맞으면 머리 깨지고 사람 죽는 거지. 딱딱한 나무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 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 12번 판례 끝에 기출 판례인데 그게 없어요. 소위 그 강목으로 누워있는 피해자 이마를 내리친 거, 요것도 요건 살인죄 고의가 인정된 판례죠. 그 다음 13번 유명한 뇌무반은 행가래 사건이죠. 추측컨대는 아마 동경사 이런 동해안 경비사령부에서 고참이 제대를 하면 기념으로 절벽 끝에서 행가래를 쳐준 거야. 그러니까 절벽 끝에서 행가래를 치니까 얼마나 짜릿짜릿하겠느냐고, 얘가 발버둥을 치다가 맨 끝에서 행가래를 치던 놈이 여기에 밀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행가래를 당한 전역병사는 아무 잘못 없어. 자기는 행가래를 당했으니까. 요 나머지 놈들 요거 행가래 치던 놈들 요거 전원 다 과실범 인정됐습니다. 공동정범이죠. 과실범의 공동정범. 아이고 참, 해필이면 절벽 끝에서 그렇게 행가래를 쳐 위험하게. 그 다음 유명한 당구장 화장실 사건이죠. 세 놈이 당구 치는 기구로 갑을 때리니까 당구 기구는 거의 흉기 수준이에요. 큐 때도 거의 그 쇠파이프 수준이고, 당구 알 이거 거의 쇠구슬 수준이지, 맞으면 죽습니다. 갑을 폭행을 하니까 갑이 화장실에 숨어들었고,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니까 밖에서 한 놈은 감시하고 두 놈이 화장실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려고 하니까 갑이 항상 똑같아.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다 떨어져 사망. 요거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저 세 놈 죄책 무슨 죄요? 여긴 인과관계만 나오고 죄책이 안 나와. 어떻게 해? 죄책 뭐야? 폭행치사. 15번도 시험에 나오고 있었죠? 시험에 나왔죠? 예. 자, 이 기찻길에 차가 가다가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기찻길을 차를 타고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 앞차가 여기서 서버리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여기 중간에 서게 되고 뒤에 쫓아오는 놈이 또 쫓아오면 이건 기차가 오면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다른 데서 몰라도 이 기찻길 건널목을 건널 때는 반드시 앞차가 빠진 걸 확인하고 가야지, 중간에 걸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죽습니다. 이 무식한 인간이, 무식한 건 아니지, 어리삐리한 인간이 기찻길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여기쯤에서 차를 세운 거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기차가 온 거야. 그러니 기차가 다행히 조금만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 차 앞을 쳤고, 차가 돌면서 이쪽에 갔고, 여기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이 차가 기차에 부딪혀서 자기한테 덮치니까 피하려다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입습니다. 자, 이때 A의 차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를 정차시킨 A의 행위와 A의 차가 기차에 부딪혀 가지고 B를 덮치니까 B가 이를 피하려다 떨어져 부상을 입은 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왜 차를 그렇게 들이밀어? 그 전에 멈췄어야지. 잘못하면 뒤질 뻔했잖아요. 그
그래서 청주 강의를 하고 나사렛 대학교 천안으로 넘어갈 때 기찻길 하나를 넘어가야 되거든. 거기 갈 땐 정말 조심합니다. 멍청한 것들 많아. 가만 보면 멍청한 것들. 내가 여기 있는데 앞차가 여기 쓴 거야. 멍청하게. 난 뒤로 좀 간격을 띄워줬지. 이러면 위험할까 봐. 아이고 겁배가 없이 여기 그냥 서 있더라고. 뒤로 빠꾸도 안 하고. 다행히 이제 차가 와가지고 지나가긴 했지만 이 멍청한 것들 많아.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거. 위험하면 뭐 차 버리고 튀어야지. 어떡하겠어. 살려면. 따라서 열차 건널목에다 차를 잘못 정차시키는 바람에 열차가 자동차를 부딪히고 자동차가 밀려오니까 자전거 운전자가 그걸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차 피해자 사이에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고요. 16번 상해 행위를 피하려고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너무 생략을 했어. A가 B녀한테 사귀자고 했어요. B녀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 B녀를 때리니까 B녀가 A를 핥히고 이제 좀 깨물었어요. 당연하지. 미친 새끼 아니야? 사귀자고 싫다고 그러는데 왜 때려? 그래가지고 B녀가 A를 깨물고 핥히니까 그랬다고 이제 B녀를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때리고 하니까 여자가 남자 이겨먹을 수 있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차길을 건너서 도망을 쳐요. 만일 처음 도망갔을 때 혹시 차에 부딪혔다면 혹시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차길로 뛰어든다는 걸 좀 예상하기 힘드니까 B녀가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또 팼고 또 때리니까 또 도망을 쳤어. B녀가 또 쫓아와서 또 때리고 또 때리니까 세 번째 차길로 B녀가 피하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혀 사망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과시 책임 없어. 왜? 이건 얘가 뛰어든 거니까. 뛰어들도록 한 이 A의 행위와 상해 B녀가 도망가다가 차에 부딪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이거 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A 무슨 죄야? 상해치사입니다. 자, 여기서 한 대목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 이건 뭐 상해 고의 인정됩니다. 왜? 여자는 약해가지고 남자가 웬만큼 때려도 다치거든. 반대로 여자가 남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 상해죄 고의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폭행밖에 안 돼. 왜? 여자는 힘이 없어가지고 남자 어지간히 패도 남자가 다칠 리가 없거든. 근데 이빨이 부러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행치상이 되는 거야. 폭행치상. 상해 고의가 인정이 안 돼서 폭행치상. 남자가 여자 얼굴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지면 이건 상해. 또 있어. 남자가 여자 복부를 칼로 찔러서 B녀가 죽었으면 이건 뭐 살인. 여자가 남자 복부 찔러가지고 죽으면 여자는 힘이 없어서 남자 배를 어지간히 찔러도 남자 잘 안 죽어. 상해치사입니다. 웬만해서는 안 죽어.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알지? 대검 이 총검술 할 때 뭐야? 요즘 드라마에 나오더만 칼이 꽂힐 때 살짝 스냅을 줘야 돼. 왜? 안 들어가거든. 찌르면 안 들어가거든. 하물며 남자가 찔러도 세게 총에 끼고 세게 찔러도 안 들어가서 끝에서 스냅을 줘야 되는데 여자가 배 찔러가지고 어지간한 남자 안 죽거든. 그래서 유명한 판례 있잖아요.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는 남편을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남편을 복부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 이것도 단일 문제로 나왔어. 죄책이 뭐냐? 대부분 뭐 살인 막 있습니다. 다 틀렸어. 뭐야? 상해치사고 정당방위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정당방위 안 돼. 왜?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혹시 지나가는 여자를 갖다가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뭐 폭행을 하다가 칼에 찔려 뒤지면 그건 여자한테 정당방위 인정되지만 이건 남편이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거 왜 안 된 건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건 기본이야.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 때리면 상해고 인정되고 다치면 상해죄야. 칼로 찔러 죽이면 살인이고, 여자가 남자 때리는 건 폭행이고, 어쩌다가 다치면 폭행치상이고, 여자가 남자 찔러 죽이면 보통은 상해치사예요. 물론 아닌 경우 있어. 그냥 팍팍팍 찔러 죽이면 살인이지. 그냥 퍽 찔러 죽인 경우. 따라서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상행위를 피하려다 이런 말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단일 문제로 뭐라고 나왔느냐면, 교제를 거부하는 비녀를, 피해자를 남자가 폭행을 하던 중, 폭행을 피하려다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이 A의 죄책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리고 1번이 바로 폭행치사였어요. 폭행치사. 2번이 상해치사고, 그 다음이 뭐 살인, 뭐 과실치사,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이 뭐라고? 정답? 여기서 이제 위력이 나오지. 이 필살기의 위력이 뭐, 이건 상해치사야. 남자가 여자를 때렸기 때문이야. 여자가 남자 패다 이랬다면 아마 정답이 폭행치사였을 겁니다. 이거 상해치사야, 상해치사. 따라서 16번에서는 상행위를 피하려고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판례는 상해라는 말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남자의 뭐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주고 사망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죄책은 폭행치사가 아니라 상해치사라는 거. 17번 이것도 유명한 판례입니다. 세상에 남자 자식이 임신 7개월 여자를 복부를 갖다 팔꿈치로 세게 쳤으니 뭐 낙태를 하고 낙태 후유증으로 심근경색, 심장 근육이 경색, 딱딱해지는 거,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그 임신한 여자의 복부를 때리는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이거 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이건 폭행치사였어요. 이건 폭행치사. 16은 상해치사, 17번은 죄명이 폭행치사예요. 18번 야타적 사건이죠. 여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나오려고 뛰어내려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머리가 부딪혀 죽습니다. 두개골절 등으로. 이거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죄명 뭔가? 이자의 죄책은 1, 2, 3, 4 나오면 못 찍어야 돼. 상해. 운전자가 뭐 여자를 때렸어, 뭘 했어. 그냥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리는 거고, 감금. 치사, 감금치사야. 죄명이. 우리 아까 내연녀 술집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구실로 발가벗기고 방에 가두고 혁대로 때리다가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다 떨어져 죽은 사건이 죄명이 뭐였지? 이건 중감금치사. 요 18번은 그냥 감금치사. 19번도 시험에 나온 건데 이게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하던 가스 휴지 코크를, 알다시피 이제 가스가 들어오면 여기 휴지가 있잖아. 여기 잠그고 열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뛰어갑니다. 이사를 가면서. 그러니 여기가 뻥 뚫렸겠지. 새로 이사 온 놈이 또 뭐야? 대부분 이사하는 날은 의뢰 뭐 있잖아. 짜장, 짱깨. 뭐 밥 해 먹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보통 짱깨 시켜 먹잖아. 짱깨 시켜 먹고 짱깨는 좀 느끼하니까 먹은 다음에 담배 피려고 불을 켰는데 그 와중에 B가 가스를 주문했고, 이게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은 알다시피 뭐 가스통을 모아놨어. 거기다 이제 번호만 쓰여져 있으니까 가스통을 여기다 붙이고 그냥 얘는 간 거지. 그러니 가스통을 붙이고 얘가 또 열어줬어, 친절하게. 다른 집은 휴지코크가 있어서 거기서 막히는데 이 집은 이제 휴지코크를 빼갔으니까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여기서 가스가 계속 나온 거지. 그리고 짱깨 먹고 담배불 붙이다가
펑 터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 A가 이사를 가면서 휴즈 코크를 떼간 행위와 가스 폭발로 인한 상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무식한 놈 같으니. 그걸 떼어가려면 얘기를 하든가. 그 뒤 지금은 이제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공사에서 이거 확인하고 이상 없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사 못 가. 요즘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이 사고 때문에 그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번. 방송 기자가 우리나라 기자 쓰레기들, 기레기들 많습니다. 특히 조그만 방송사나 신문사 뭐 쓰레기들 많지. 방송 기자가 건설회사 찾아가서 뭐라고? 공사 하자. 당신네가 건설한 뭐 노량진 대교 공사가 완전히 부실공사였다. 이거 심층 연재로 4주간 보도할 거다. 4주간. 공사 하자에 대한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건설사 사장이 뭐라고 그래서 그 계속 신문에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뭘 요구하느냐. 방송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돈을 교부했다면 이거 공갈죄 인정됩니다. 그 91도 80 옆에다가 플러스 또 있어. 비슷한 사례에서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신문사에 광고를 요구한 경우 신문사에 광고 요구한 것도 요거 광고 한 컷에 500만 원씩 4번을 하라고 그러면 2천만 원 아니냐고. 요거 신문사에 광고를 할 것을 요구한 거. 요것도 공갈죄 인정돼요. 이것도.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한테 공사자를 핑계로 돈을 받는다든가 건설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토록 한 거. 이거 공갈죄 됩니다. 그 다음 유명한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이죠. 건설업자가 건설 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이거 지하철 공사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고 가스가 폭발해서 수십 명이 또 죽었죠. 20명이. 이게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과실 인정된 이유가 뭐요? 건설 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문가도 없이 자격 있는 사람도 없이 그라우팅 공사 강행하다가 사고가 터진 거죠. 참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은 유명합니다. 지하철 공사라고 이제 땅을 파지. 그럼 여기 가스 배관, 상수도 배관, 전기, 고압 전기, 관로 해가지고 관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거든. 이걸 갖다 이제 묶어가지고 지지를 하고 이제 여기서 공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하수도, 상수도는 괜찮아. 물 좀 새면 막으면 되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야? 가스관이거든. 다른 건 몰라도 가스관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거 제대로 하려면 또 뭐야? 시간 들고 돈 드니까 대충 해놓고 밑에서는 공사를 하는데 해필이면 또 뭐야? 불꽃이 튀는 그라우팅 공사를 했으니 가스관 대충 매달아 놓고 그라우팅 공사를 했으니 가스가 밑에 쫙 깔린 상태에서 불꽃이 튀니까 사고가 난 거지. 다른 건 몰라도 가스관만큼은 정확하게 계속 또 가스 누출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인간 봤습니까?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대충 하다가 사고 났지. 자격 있는 사람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이게 결정적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다 인정돼요. 그 다음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로 공포심에 이른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당연히 강도 상해에 인정되고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23번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이건 이제 형법 강론 제3범죄 사기죄 횡령죄 등에서도 나오지만 매도인과 공모해서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 자 A와 B가 요즘 평창 올림픽 요즘 한철 지나긴 했지.
평창 땅 투기 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강호동이도 심지어는 했으니까. 그 평창 다음이 제주 이공항 부지 또 거기 가서 땅 투기하느라고 지랄들을 하고 버러지들 같으니라고. 이 A가 B와 함께 평창 땅이 제법 재미가 쏠쏠하다. 그래서 둘이 워낙 이제 시골 땅은 이게 크거든. 볼륨이 한 명이 사기는 좀 버거운 게 많아. 막 몇천 평씩 되니까. 그래서 A와 B가 평창 인근에 있는 갑의 땅을 사들이려고 했는데 5천 평이라고 합시다. 한 평당 10만 원만 해도 얼마야? 10만 원만 해도 5억이잖아. 5억. 그래서 A와 B가 한 2, 3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B는 바빠서 모든 걸 A한테 일임을 하고 자기는 이제 돈만 내고 등기만 앞으로 뒀다가 나중에 땅값 오르면 팔아먹으려고. A한테 이제 모든 걸 맡겼는데 이 인간이 갑과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5억에 매수를 하면서 갑과 짜고 7억에 매수한 걸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 놓고는 뭐 절반씩 했으니까 원래는 둘이서 얼마씩 내야 되는데 2억 5천을 내야 되는데 A가 7억에 샀다고 뻥카를 치면서 B한테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3억 5천을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는 얼마만 내면 돼? 1억 5천만 내면 되겠죠. 1억 5천만 내가지고 땅은 사면서 5대5로 B한테 3억 5천에 샀다고 속여가지고. 자, A 무슨 죄예요? 사기죄입니다. 왜? 2억 5천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걸 7억에 샀으니 3억 5천 내놓으세요. 1억을 더 달라고 한 부분이 기망이고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야. 사기죄가. 반대도 있어. B가 A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7억에 팔았으면서 5억에 팔았다고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원래는 7억에 팔았는데 7억을 갖다 줘야 되는데 가짜 계약서 5억을 갖다 주면서 5억만 주고 2억을 중간에 땡겨 먹습니다. 땡겨 먹어요. A 무슨 죄야? 이건 힌트는 주지. 사기는 아니야. 뭐 얘한테 돈 더 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팔아먹고 7억을 줘야 되는데 5억짜리 계약서와 함께 5억만 주고 2억을 남의 돈 띵겨 먹는 게 무슨 죄야? 횡령. 이건 횡령죄야. 이런 판례도 있어요. 나중에 재산범죄에서 하나 더 있어. 3개. 비슷한데 죄명이 달리 나오는 거. 그래서 비싼 값에 매수하게 만든 거. 이거 뭐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사기죄 인과관계 인정돼요. 24번도 시험에 나왔죠. 운전자가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살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내렸는데 어린애가 그 차를 만지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차량이 앞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이거 11살짜리 어린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군다나 14세 미만자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무죄거든. 누가 과실 책임 인과관계 인정돼요? 운전자. 아니 최소한도 11살짜리 언내를 차에다 놓고 내릴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시동을 끄고 열쇠를 챙기고 뭐 핸드브레이크를 채우고 갔어야지. 시동키를 켜놓은 채로 그냥 볼일 보러 가는 개념 없는 놈이 어디 있어. 단 그 86도 1048 끝에다가 비교 판례 이거 11살짜리가 아니라 뭐 성인 조수를 두고 일 보러 갔는데 뭐 조수가 지멋대로 운전하다가 조수가 사고를 낸 거. 요거는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요건 인과관계 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왜? 다 큰 놈이 차주의 허락도 없이 지가 왜 차를 맘대로 끌어가지게 지가 더군다나 성인이 요건 안 돼. 그래서
11살짜리 어린애를 놓고 내려서 사고가 난 거 운전자한테 과실책임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성인 조수를 놔두고 일보러 간 사이에 성인 조수가 지멋대로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건 조수 책임이지 차주 책임 아닙니다. 비교 열세 비교해놓고 그 다음 25번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확인하고도 차량 열쇠를 교부 주는 바람에 운전자가 몰래 검문소를 이탈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건 당연히 경찰관한테도 이거 인과관계 인정돼요. 26번 술에 취하도록 유도를 하고 수차례 강간을 하고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도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요. 의식불명 상태 피해자를 비닐하우스에다 놓고 겨울에 가버리는 바람에 술에 취하고 강간당하고 뭐 정신없는 여자애가 빨가벗은 상태에서 비닐하우스에 겨울에 있었으니 얼어 죽지. 요거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강간치사 인과관계 인정되고 28번으로 넘어가서 피고인이 제왕절개 수술 후에 대량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했으나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해서 도착 후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됐는데 뭐 전원이나 수혈이 지체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거 뭐 전원 조치를 지연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고요. 그 다음 29번은 저 앞에서 기찻길 그 충돌 사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30번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해서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했던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뭐 택시 운전사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되는 겁니다. 앞부분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어? 다른 건 다 줄이면서 이건 왜 앞부분을 앞부분에 횡단보도가 적색등이고 운전자는 빨간 신호등일 때 요 안으로 진입한 건 이건 뭐 이건 신호 위반 맞지만 여기서 서 있다가 뭐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니까 직진을 한 거지. 횡단보도 안에 차를 들이민 건 잘못이지만 차량 신호등이 청색 신호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직진한 것이고 직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택시기사가 와서 부딪혔다면 뭐 누구 잘못이야? 택시기사는 무슨 신호등이겠어? 아 적색이지 뭐야. 그러니 파란색 신호등을 보고 가는 차량을 빨간색 신호등이 덮쳤으니 얘 잘못이지. 당연히 택시기사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31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이 여친이 임신하니까 수회에 걸쳐서 낙태를 권유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여자애가. 그러다가 A가 B녀 보고 갑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를 하라. 그랬더니 B녀가 거부한 거죠. 미친놈 아니야? 아니 결혼을 전제로 하다가 여자가 임신했으면 뭐 하면 돼? 아, 낳고 결혼하면 되지. 왜 낙태를 하라고 그러냐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또 혹시 문제가 생기지만 결혼을 전제로 했으면 임신했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B녀가 이제 당연히 뭐 거부하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임신하니까 낙태하라고 그러니 어이가 없지. 맨 처음에 거부했다가 A가 막말을 퍼붓습니다. 애를 낳든 안 낳든 네 마음대로 하는데 애 낳다 하면 너하고 난 끝이야. 그러니까 B녀가 뭐 애 새끼는 싸가지 없지만 애 낳다가 이혼까지 하면 이제 이혼도 헤어지면 자기만 이제 뭐야 애까지 임신했다가 그래서 A가 가라는 산부인과가 아닌 자기가 알아본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를 합니다. B녀 무슨 죄야? 낙태죄야. 낙태죄.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건 안 전제로 사귀었건 임신했으면 낳아야지. 낙태죄입니다. 의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 동의 낙태죄가 되는 거야. 업무상 동의 낙태죄. A는 낙태 교사. 비록 A가 가라는 병원으로 가지도 않았고 맨 처음에는 거부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기어이 A가 결국은 B녀가 낙태한 게 갑은 아니지만 A가 낙태 안 하면 끝장이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한 거 아니냐고 B녀는 낙태죄, A는 낙태 교사죄가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 인정돼요. 마지막 판례가 중부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건이었죠. 뉴스에도 나온 겁니다. 정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정말 열받는 인간들 있어. 특히 중부고속도로는 110km의 제한 속도가 95, 100 요렇게 계속 가는 놈이 있어. 연두 있지, 연두. 아니, 지가 초보면 이쪽으로나 갈 일이지. 여기서 90km, 100km로 계속 가면 보통 자기 계기판으로 100이면 실제 속도는 92, 3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속도는. 계기판이 좀 더 나오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110 제한 속도면 계기판으로 120 정도 달리거든. 그러면 이제 110 조금 넘기 때문에 안 찍혀. 그 정도면 괜찮거든. 보통 계기판으로 120 다니는데 계기판으로 100 정도 가면 화물차도 이 정도는 달려. 그러니까 이런 놈 하나 있으면 뒤에 차가 쫙 밀립니다. 여기 뻥 비었어. 뻥 비었어. 얘 때문에. 정말 열받지. 학원 강의 늦었는데 앞에 이런 인간 있으면 정말 그 보복운전 충동이 스멜 올라와. 차 세우고 그냥 패버리고 싶어. 그러나 마음만 그래야지 실제 중부고속도로에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화물차가 있으니까 추월도 못하다가 이제 이쪽에 텅 비는 때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놈이 앞으로 가가지고 차를 세워버린 거야. 더 무식한 놈이지. 아무리 화가 났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웠으니 뒤에 달려오는 차들이 어떻게 됐겠어? 계속 연쇄 추돌을 해버린 거야. 그 와중에 요 뒤에 있는 화물 차량 운전자는 죽었고 여기 운전자는 중상으로 있고 불나고 해가지고 왜 뉴스에 나왔잖아. 이 자식 차 세우고 막 따지러 오다가 막 부닥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인간 무슨 죄예요? 이 인간? 요 인간도 잘못이지만 차를 늦게 끌고 간 이 인간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월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웠다는 건 이건 미친 짓이지. 이때 차를 세우는 행위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이 미친놈 때문에 사고 난 거지. 징역 3년 6개월인가 선고받고 깜빵 왔습니다. 나올 때 거의 다 됐어. 나올 때 형기 마칠 때 다 됐습니다.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 다음 인과관계가 부정된 판례. 첫 번째 판례는 아까 봤던 거죠. 화약고 열쇠를 맡겼는데 이 인간이 숙직실 아궁에다 다이너마이트 숨겼다가 불이 타서 이거 폭발해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관계 인정 안 되고요. 화약고 열쇠를 맡기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이놈이 아궁이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숨긴 행위와 거기 불때다가 폭발한 결과 발생 사이에는 요건 인과관계 있어요. 화약고 열쇠를 맡긴 사람하고 인과관계 없다는 얘기지. 이번 유명한 판례죠. 기본 판례입니다. 이런 걸 이제 리딩 케이스라고 그래. 그런 사례에서 대표적인 판례. 강간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에 가서 음독 자살한 거. 이거 강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세 놈이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A가 차를 세우니까 B도 섰어. 그런데 뒤에 오던 C가 B를 들이받고 B가 들이받치는 충격으로 A 차를 들이받았다면 이 C가 B를 들이받은 건 당연히 C의 과실이고 B가 A 차를 들이받은 것이 B의 잘못이야? C의 잘못이야? 당연히 C의 잘못이지. B는 섰는데 들이받은 거 아니냐고. C가 들이받아가지고 밀려난 거지.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했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해서 앞차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건 사고를 낸 뒤차 C차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지 B는 아닙니다. 나도 한번 이거 당한 적 있어. 한번 인천 갔다 오는 길에 여기 인천 갔다 본 일, 우리 동생 인천에 사는데 앞차가 갑자기 쓰더라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섰는데 뒤에 차도 섰어. 내 뒤에 간신히 끽 하고 쓰더라고. 그 다음 차가 뒤에 차를 박더라고. 근데 얘가 얘를 박았는데 내 차는 안 박더라고. 얘는 좀 꽉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그런지 꽝 하면서 이제 심하게는 안 받은 거지. 세게 받았으면 밀렸을 텐데. 그래가지고 얘 차 떠나고 나 떠나고 둘이서는 이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사진 찍고 뭐. 만일 이 차가 내 차까지 부딪혔다면 이 과실은 누구 잘못이야? 얘 잘못이죠? 얘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유명한 두개골 수종 사건이죠.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과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제자를, 뇌종양이 아닙니다. 여긴 뇌종양이라고 했는데 뇌종양이 아니라 뇌수종이야. 종양과 수종은 달라. 수종은 뭐야? 악성암이 아니라 물혹을 수종이라고 하거든. 이건 암은 아니에요. 암은 아니고 그냥 혹이지, 혹. 일반 혹. 악성 혹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 이 뇌수종이 있으니까 뇌가 발달하더라도 이 혹 때문에 뇌가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혹이 있으니까 이 머리뼈 두개골 두께도 일반 보통 애들은 8, 9mm 정도 되는데 얘는 6mm, 7mm밖에 안 된 거야. 두개골 두께가. 그러니까 이 두개골 두께가 유난히 얇으니까 선생님이 얘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뺨을 때렸는데 워낙 두개골 두께가 얇으니까 맞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는데 정상적인 두개골이면 부딪혀도 모를 텐데 아우 아파 그러고 말지만 두개골도 얇거니와 저런 애 두개골은 또 일반 애들 두개골보다 경도나 이런 것도 약할 거 아니냐고. 병이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버린 거지. 자, 이게 유명한 두개골. 뺨을 때렸는데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때 교사의 뺨 때리는 행위와 두개골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뺨 한 대 때렸는데 머리뼈가 깨져서 죽는다는 것은 상당성 없거든. 뺨 때렸는데 머리가 왜 깨져? 혹시 앞에서 봤던 고혈압 환자를 세게 때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든가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냥 뺨 한 차례 때렸는데 웬만한 애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조금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냥 혹이라도 나고 그만둘 일인데 얘는 유난히 얇은 두개골 때문에 두개골절이 이루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뺨을 때리는 행위와 두개골절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성 없습니다. 조건설에 의하면 있지. 조건설에 의하면 있지만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 운전자가 차주에게 운전케해서 사고가 났는데 요 운전사의 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에 이거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되고 6번은 아까 봤던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열쇠를 꽂아준 채 하차를 하니까 조수가 운전사의 허락도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 이건 조수 과실이지 운전자 과실 아닙니다. 7번은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 도급을 준 뒤 감독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 수급인이 과실로 인해서 살림 실화를 일으켰다면 혹시 하수급인이 뭐였다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고 도급을 줬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줬다면 모든 건 수급인 잘못이지 도급인 잘못 아닙니다. 이건 여러 차례 똑같은 원리가 시험에 나와. 판례도 많고.
아까 봤던 타워 크레인 사건도 바로 자격이 있는 타워 크레인 전문 설치업자한테 하도급을 줬는데 설치업자가 사고를 냈다면 설치업자 과실이지 건설회사 과실 인과관계 인정 안 돼요. 다음 8번 수박 서리를 한 자가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하겠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결백을 밝히려 음독 자살한 경우, 자, 이 수박 서리 사건도 B녀가 A와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 일단 A가 C녀와 소위 재혼을 했고, 흔한 말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계모지, 계모. 요즘 계모년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 계모가 다 욕먹고 있는데 착한 계모들도 많아요. 자식 잘 키우고 전처 자식 잘 키우는 계모들도 많아. 이런 못된 인간들이 가끔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 C 계모도 갑하고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계모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집에 들어가 봐야 졸라 산소리만 듣고 하니까 학교가 끝난 뒤에도 집에 잘 안 갔어. 그냥 저녁 먹을 때 되면 가서 저녁 먹고 그냥 지방에 가서 자고, 계모하고 또 아버지한테도 맨날 혼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싫으니까 동네에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자애니까 꽃잎이나 나뭇잎 주워 가지고 요 책에 꽂아서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뭇잎하고 꽃잎 같은 걸 주스려고 이제 나무 밑에서 그러는데, 이 옆에가 을이 운영하는 수박밭이었거든. 을과 얘네 집안도 먼 친척이야. 아주 모르는 관계는 아니야. 좀 먼 친척 사이야. 감녀가 나뭇잎을 주느라고 이제 내렸다 올렸다 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엔 수박서리를 하면서 수박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뛰어와가지고 너 딱 걸렸다. 요즘에 수박서리를 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는데 딱 걸렸어. 너였구나. 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 나 아니라고. 나 나뭇잎을 주웠지 수박서리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개무시하고 끌고 A와 C녀가 있는 집으로 끌고 갑니다. 얘가 우리 수박밭에 들어왔더라. 수박서리 하려고. 감녀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입 닥치고 있어. 못된 년 같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이 떠나면서 앞으로 우리 수박밭에서 수박이 없어지면 전부 네가 가진 걸로 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도 알릴 거다.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네가 가져갔다고. 그러니 5, 6학년 된 아이가 짱돌을 굴려보니까 자기가 수박서리를 안 했는데 자꾸 자기라고 하면서 또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하겠다. 수박이 또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질 거거든. 자기가 범인이 아니니까 또 없어질 거고, 또 없어지면 꼼짝없이 학교에다 수박 도둑이라고 알리고 경찰서에 불려가게 생겼으니까 가뜩이나 엄마 없어가지고 슬퍼 죽겠는데, 계모한테 구박받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도둑으로 오인받으니까 얘가 농약을 먹고 죽어버린 거야. 죽으면서 이제 유서에다가 쓴 거야. 나 절대 수박서리 안 했다고. 그제서야 자기 딸이 무고하다는 사실 알고 이 을한테 우리 딸이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런 바람에 우리 딸 죽었다고 이 을을 협박죄로 고소를 해서 공소가 제기됐지만, 자, 저거 협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박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왜? 요즘 애들한테 그랬어 봐.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수박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그러면 요즘 애들 뭐라고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수박이 없었는데 왜 내 책임이야? 소리 지르겠죠? 아니, 자기가 수박 안 가져갔으면 떳떳한 건데 왜 죽기를. 상당성 인정 안 됐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안 됐어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9번 피고인이 트럭에 도로에 중앙선 위에 반쪽 왼쪽 바퀴를 걸치고 운영을 하니까 좁은 길이었겠지. 이쪽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이쪽에서 차를 몰던 A가 트럭이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운영하니까 좀 피해야 될 거 아니냐고 피하다가 맞은편이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을 하니까 차가 늦게 가니까 뒤에 쫓아가던 A가 뭘? 더군다나 트럭이 늦게 갈 테니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소위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트럭 운전자 B 책임이야? A 책임이야? A 책임이지. 중앙선을 왜 넘어가? 혹시 뭐였다면 점선 중앙선이라면 이건 넘어가도 되지만 이것도 넘어갈 때 어떻게 써야 돼? 앞에 차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트럭이 여기 중앙선을 걸쳐가지고 운행하는 거하고 불법 중앙선 침범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건 침범을 한 운전자 책임이지 트럭 운전자 책임 없습니다. 그 다음 10번 임대인이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연탄을 피워놓고 목욕을 하다 죽은 거야. 참, 그러니까 무식한 거지. 옛날에는 그 목욕탕 가는 돈 아끼려고 부엌에서 물 끓여가지고 목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추우니까 좁은 부엌에서 추우니까 연탄불을 피워놓고 목욕을 한 거지. 뭐가 된 거야? 요즘 유행하는 뭐 펜션 가가지고 이거 번개탄 피우고 자살하는 그 꼴이 된 거야. 그 꼴이 된 거야. 자, 집주인이 B녀한테 임대를 줬는데 B녀가 부엌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목욕하다가 B녀가 사망을 했는데 집주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니 그럼 집주인이 임차인 집에서 부엌에서 B녀가 연탄불 피워놓고 목욕하는지 맨날 감시하다가 연탄불 피우고 목욕하면 시간이 지나면 너무 오래되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습니다. 알려줘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게 집주인입니까? 이거 임대인한테는 인과관계 인정 안 됩니다. 본인이 실수로 죽은 거지. 본인이. 그 다음 11번 이거는 역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자형이건 십자형이건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건 사거리건 상관없어요. A가, 그건 아까 본 판례와 비슷하죠. A가 자기 파란 신호등 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는 뭐가 우선이에요? 큰 길의 직진 차량이 우선이거든. 그래서 A가 직진 차량이고 B가 좌회전 차량인데 동시에 진입하면 누가 우선이야? 얘가 우선인데 서로 우선 우기다가 B와 A가 부딪혀서 B가 사망했다면 이거 과실책임 인과관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호를 위반한 B한테 있는 거지. A는 지금 청색 신호 내지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얘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우선권 있는 또는 청색 신호를 받은 운전자의 과실 인정 안 됩니다. 신호를 위반한 B의 과실이야. 그것이 아자형이건 어자형이건 십자로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건 없는 교차로건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한테는 과실책임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녹색 등화등 세 번째 줄 중간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한 거, 불법 좌회전을 한 운전자 책임이죠. 다섯 번째 줄 중간에 아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는데 대항 차선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부 다 뭐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신호를 지킨 사람한테는 과실 없습니다. 그 다음 12번 이건 나중에 저 과실범의 신뢰 원칙 내지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볼 때에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죠. 나오는 판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주로 아까 봤던 이런 경우 앞차가 늦게 가니까 버스가 주로 이제 버스가 늦게 가냐. 지금은 버스 전용 차량도 생겼지만 뒤에 가는 운전자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서 이건 추월돼. 근데 원래는 버스가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추월해야 되는데 앞에 버스가 늦게 가면 이쪽에서 일로 추월하는 게 불법입니다. 사실은. 버스가 늦게 가니까 추월을 하려고 했고 버스가 늦게 간 이유가 있었던 거야. 버스 앞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었거든. 갑자기 뛰어나오니까 고속도로에서 더군다나 지금은 경부가 서울에서 천안까지 110km로 올라갔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100km였거든.
117km, 약 120km로 20km나 과속을 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갑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거 버스 운전자 과실이에요? 승용차 운전자 과실이에요? 갑 과실이에요? 셋 중에 누구 과실인가? 갑 과실이야. 개념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딜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해. 고속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어 없어?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 고속도로에는 일체 사람은 물론 자전거 하나 오토바이도 안 되는데 여기 무단횡단하는 이 개념 없는 인간의 잘못이지 둘의 잘못은 없습니다. 물론 얘가 조금 과속을 한 잘못은 있지만 또 추월 위반이긴 하지만 뭐 이 추월 위반이나 과속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그때는 뭐 인과관계 없습니다. 만일 과속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면 그때는 인과관계 인정돼. 그러나 제속도를 지켰다 할지라도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무슨 수로 막느냐고. 별그대도 아니고. 별그대 드라마 있잖아. 별그대 이거 시간 정지시키는 거. 별그대도 아니고 무슨 수로 막아. 이거는 갑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뒤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오히려 이 자동차 망가진 것까지 다 물어줘야 됐어. 얘 잘못이니까.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죽으면 개 죽음이다가 돈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요즘에는 무식하게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는 거의 없어진 겁니다. 무개념의 극치였지. 저게 옛날 시골길처럼 생각한 거야. 아무 데서나 막 무단횡단해도 되는 걸로 시골 사람이 잘못 알은 거지. 따라서 비록 약간 과속을 했다 할지라도 뭐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한테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보행자 잘못이지 운전자 잘못 아닙니다. 그 다음 14번 파도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엎어져 죽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아이가 죽은 원인이 수영 미숙이었고 소위 안전요원이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건 안전요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지만 사망 원인이 세 번째 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수영장 안전요원 잘못 때문에 죽은 건지 다른 무슨 원인 때문에 죽은 건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상 대원리 뭐 원인이 불명이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래서 무죄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 거지. 그 다음 17번 책임선 선장인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해가지고 종선이 풍랑으로 인해서 매몰된 사고. 자, 보통 이제 참치잡이 가면 큰 배가 하나 가고 밑에서 조그만 배 4척 정도가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물을 쫙 펼쳐가지고 잡고 뭐 이제 그러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 태평양까지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형 트럭 하나만 해도 기름이 엄청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태평양까지는 몇천 킬로야. 더군다나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몇천 킬로를 끌고 가려면 그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 기름만 드나? 한 달, 두 달씩 식량 꽉꽉 채워가지고 가는데 풍랑이 온 거야. 그러니 총 대빵 선장이 빈손으로 풍랑이 온다고 돌아가 버리면 뭐 소위 회사에 찍혀 헛손질하고 왔으니 뭐 몇 억은 날린 거거든. 한 번 갈 때 뭐 기름하고 뭐 몇 억을 드는데 몇 억을 날리고 왔으니 뭐 소위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든 본전이라도 건지려고 꼬마 배 선장들한테 조업을 지시합니다. 얘는 이제 좀 항의를 했지. 지금 태풍이 오는데 이게 뭐 하지 하는 거냐?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본전을 하고 가야지. 본전도 안 하고 가면 회사에 염치가 없지 않냐? 쪽팔리고 조업을 강행하다가 기어이 풍랑이 와가지고 꼬르륵 하지. 자, 이 B의 침몰과 A의 조업 지시 얼핏 보면 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이 자식이 지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조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NO. 조업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선박의 모든 안전은 뭐 선장 고유 권한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되면 지라도 혼자 왔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 배는 자기 선장이 지키는 거야. 각자 플레이인 거지. 그래서 조업 지시는 A의 지시를 받지만 선박의 안전은 선장 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조업 지시를 거부했어야 돼요. 이거 인과관계 인정 안 됐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 딱 봐도 인과관계가 또 있어 보이거든. 아까 봤던 콜라김밥 사건에서는 없어 보이는데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이건 뭐 있어 보이는데 없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인과관계 인정 안 돼요. 본인 B 선장 스스로 과실입니다. 그 다음 18.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할 때 분양신청자 중 추첨 대상자에 들기 위해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건축실적 증명을 첨부한 경우 그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안 된 건데 역시 이게 왜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됐는지가 빠졌어. 그 건축실적 증명에다 줄 긋고 대표의 건축실적이건 뭐건 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할 때는 건축실적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였어. 실적 자체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고. 실적 없이도 그냥 임대주택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위의 실적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이건 없어도 되는 걸 제출했으니까 뭐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었던 겁니다. 19번 이것도 오래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해서 안색이 변하고 의식이 잃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유기를 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B가 청산가리를 털어놓는데 물론 친인척 관계여야 이게 인과관계 인정되지. 남이야 죽던 말던 내버려도 괜찮아. 친인척 관계니까 이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지. 자기 의무가. 이때 B가 청산가리를 털어넣자마자 뭐 A가 그걸 봤다면 당연히 B를 끌고 병원으로 갔어야지. 안 가고 죽게 내버려뒀다면 이건 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런데 A가 B를 발견했을 때는 화장실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미 화장실에서 B가 청산가리를 먹고 시간이 대여섯 시간이 지난 뒤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A가 6시간 후에 B를 발견했을 때는 흔한 말로 동공이 풀렸어. 동공이 풀렸다는 게 뭐야? 다 됐다는 거야. 동공이.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후레쉬를 비춰서 이게 좀 쪼그라들면 그 가망이 있는 건데 후레쉬를 비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이미 뭐 자율신경까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봐야 이제 안색도 어떻게 시꺼멓게 변했고 다 죽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도 살 가망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옮겨서 살 수 있는데 안 옮겼다면 이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옮겨도 살 가망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이의식까지 잃은 뒤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지. 그 다음 맨 아래 판례 선행교통사고와 후행교통사고.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앞에 운전자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가고 뒤에 운전자가 이 갑을 역과했는데 이 B한테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뭐 갑이 B가 덮치기 전까지 살아는 있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그거야. 피해자 사망의 어느 쪽의 원인이 돼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 B가 덮치기 전에 갑이 살아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과관계 인정 안 돼요. 다음 22번. 뭐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 거의 시험에 나왔어. 거의 다 다시 시험에 나온 판례들은 내가 다 짚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는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온 거야. 이론은 한 2번 나왔나 했는데 유명한 이 율락녀 키홀더 사건입니다. 갑은 주점 도우미 율락녀 을과 율락 행위를 하다가
20만 원인가 주고 윤락을 하다가 성매매를 하다가 을려가 갑한테 짜증을 낸 거야. 그러니까 갑이 을려를 좁혀버립니다. 침대에서 밟고 때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좁혀다가 재수없다고 하면서 을려를 패고 나가려고 했는데 요 티탁자 위에 을려가 두고 있었던 키홀더가 있었어요. 이 키홀더에 뭐 갑이 준 돈 20만 원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너 같은 년은 이 돈도 아까워. 그러면서 자기가 성매매 대가로 준 돈 20만 원을 꺼내갑니다. 만일 처음부터 갑이 을려의 이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패고 빼앗아 갔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뭐 을려 다쳤어. 뭐야? 강도 상해입니다. 남자가 여자 패면 아까 끝나고 뭐라 그랬어? 상해야. 상해. 요거 강도 상해. 강도 상해겠지만 애당초 돈 20만 원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매매에다가 열받아가지고 패다가 뭐 나가다가 이 돈 20만 원을 꺼내간 건 이건 강도는 아니야. 여자를 때렸으니 뭐 상해죄와 아무리 자기가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이라 하더라도 을려가 갖고 있는 키홀더 안에 있는 돈을 함부로 꺼내가면 내가 얘기했지. 설사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뭘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든가 할 일이지. 지멋대로 꺼내가면 이거 첫 시간에 얘기한 거 아니야. 허락 없이 아무리 지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허락 없이 꺼내가면 절도 시험에 나온 거야. 상해죄와 절도죄의 무슨 경합? 실경입니다.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을 실경이라고 하지. 실경이란 두 개, 세 개의 범죄 행위로 두 개, 세 개의 범죄를 각각 저지르는 걸 이걸 실경이라고 하고, 만일 갑이 을려와 병려를 둘 다 좁혀했다면 이건 병려에 대한 상해죄와 을려에 대한 상해죄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고돌이 칠지 알지? 1타 2피면 상상적 경합, 2타 2피면 실체적 경합이야. 유영철은 22개의 살인죄의 실경인가 상경인가? 뭐가 상경이야? 22명을 한꺼번에 죽였나? 아니지. 몇 개월 간격으로 죽였으니까 22개의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야. 고준이 아빠는 무슨 죄예요? 아직 죄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죽을 줄 알고 패 죽였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고, 살인죄와 딸 시체 갖다 파묻은 거, 사체 유기죄의 무슨 경합? 죽이는 행위와 죽인 뒤에 갖다 파묻는 행위가 2타 2피로 이루어졌잖아. 이건 실경이 되는 겁니다.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의 실경. 단 죽일 생각 없이 심하게 때렸는데 죽었다면 더군다나 주인이 여자애고 어린애니까 최하 상해치사야.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 때렸다면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지만, 이제 상해만 가하려고 혼내주려고 하다 죽었다면 이제 상해치사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지. 실체적 경합. 이 상상적 경합의 대표적인 게 이제 테러 같은 경우야.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여러 명을 죽게 했다면 4명이 죽었다고 합시다. 살인죄 4개의 무슨 경합? 이게 상경이야. 1타 4피. 상상적 경합. 한 명 죽이고 한두 달 후에 B 죽이고 한두 달 후에 C 죽였다면 이거 살인죄 4개의 실경이 되는 거고.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목표로 해서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아 갔다면 강도 상해겠지만, 처음에는 열받아 가지고 상해만 하려고 했는데
상해를 가하고 나가다가 우연히 키홀더를 발견하고 20만 원을 꺼내갔다면 이건 상해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폭행으로 나왔는데 상해입니다. 여자를 폭행하면 상해야, 남자가. 이 2008도 10308 뭘 보면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이거 법제처 앱을 까세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야. 법제처 앱을 깔으세요. 법제처 앱을 깔면 거기 사건 번호 찍으면 모두 판례 검색도 가능하게 돼 있어. 법제처 앱. 국가법령정보센터. 요거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 현행법령 판례 이렇게 나옵니다. 대법원 앱도 있는데 영양가가 없어. 대법원 앱은 영양가 없어. 판례 검색도 안 되고 영양가가 없어. 법제처 앱을 하면 거기 현행법령도 볼 수 있고 판례도 나올 수 있는데 판례 찍어가지고 판례 번호 이거 찍고 들어가 보세요. 죄명이 뭐로 나오나? 폭행과 절취라고 나오는데 죄명이 상해죄와 절도죄로 나와요. 23번도 시험에 나왔죠. 한의사가 봉침을 맞으러 온 환자한테 뭐라고? 그냥 알레르기 반응 검사도 안 하고 봉침을 시술하다 사고를 냈다면 그때는 한의사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과거에 첫 번째 줄 중간에 과거에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가 뭐라고 했겠어? 봉침 처음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여러 번 맞아봤습니다. 과거에 봉침 맞고 별 이상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상 없었습니다. 나 뭐 별 이상 없던데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채 봉침을 시술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 거지. 이건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야.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했을 텐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5번 국민주택기금 기금 수탁자인 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 가격을 부풀린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해서 국민주택 대출금을 받은 경우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됐는데 인정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례가 뭐가 있냐면 A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담보가 있어야지 누가 대출해 줍니까? 아파트라도 담보를 넣어야지. 근데 이 10억짜리 아파트에 이미 9억 담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9억 담보가 들어가 있는 등기부를 위조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거 사기죄 인정됐어요. 공문서 변조죄, 위조죄도 인정됐고 공문서 위조, 사기죄 다 인정됐지만 얘는 국민주택 건설 자금을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런 짓은 안 한 거야. 그냥 국민주택 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 가격을 부풀린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을 했다 할지라도 은행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 10억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10억 쳐줍니까? 안 쳐줘. 자기네들 기준이 있어. 여기 인천에 31평 어디 아파트 음마 아파트 하면 얼마 이 시가가 있다고 자신들이 매기는 시가가 있어. 그 시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대출해 준 것이지 부풀린 매매 계약서 액수가 늘어나 가지고 대출해 준 게 아니거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때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은행 나름대로 갖고 있었고 그걸로 대출해 준 것이지 이 은행을 매매 계약서를 부풀린 걸 이것 때문에 대출해 준 게 아니거든.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흔한 말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해 달라고 하면 은행이 대출해 주나 안 해주나? 안 해주지. 순경에 합격한 다음 공무원증 가지고 대출 신청하면 아마 마이너스 대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해줄 겁니다. 그때 대출을 받을 때 우리 집 부자예요. 재산 많습니다. 라고 설사 뻥카를 좀 쳤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은 여러분 재산 때문에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재산 때문에 대출해 줬으면 재산을 담보로 잡았어야지. 담보를 안 잡고 그냥 대출해 줬다는 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대출해 준 것이지 재산 많다고 뻥카 쳐가지고 대출해 준 게 아니거든. 그것도 사기죄 안 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25번 판례도. 그러니까 앞으로 강론 사기죄 보면 이거 대출 사기 많아요. 사기가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행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대출해 준 건 아무리 상대방이 속였다 할지라도 사기죄 안 됩니다. 그 다음 객관적 귀속 이론은 이미 봤고 다음 페이지에 형법 17조 어느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결과로 인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에 있어서는 무죄가 되겠지. 미수라는 범죄가 없으니까. 자, 제3절 고2 조금 쉬었다 갈까요? 10분 쉬었다 갑시다.